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근데 강의 한번 한 적 있나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사실은 버리심이에요, 버리심. 버리심이 진짜 된 사람들은 자기 목숨도 바쳐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부처님도 그랬다고 그랬죠? 호랑이한테도 자기 목숨을 왕자였던 시절에 바친 적이 있다고 그랬죠? 버르심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진짜 깨달음이 온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버르심이. 수행자라면 누구든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져야 돼. 이 목표가 지향적인 목표가 이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주고, 이거 조건적인 사랑은 고통만 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랑해줘야 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내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이제 과학적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건데, 자기 모습이 아닌 걸로 보고 자꾸 이렇게 트러블을 만들잖아. 고통에 빠진 거고. 이 사랑을 가지고 치유 완치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진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고객 중에서 조현증 환자, 조현증. 여기 현이지, 현. 뭐 검고 뭐 이런 기타라는 현이자 현. 이게 바르게 딱 조여져야 음악을 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바르게 음이 나와. 이거 풀리면 어때? 약간 하나가 안 맞으면 안 맞죠. 고장 나버려. 고장. 그러니까 줄을 이게 약간 틀어진 거다. 이걸 줄을 이렇게 바르게 맞춰주는 것이다. 그래서 조현증이라고 그래요. 현이 약간 줄이 틀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열증이란 말은 원래는 맞죠. 온전한 정신에 이제 분열됐다는 거죠. 분열. 조각 나버렸어. 조각. 정신이 어떤 기억이라든가 뭐 사고에 대해서 완벽한 걸 갖지 못하고 그냥 파편돼 버려서 조각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원래 과거에 그랬는데,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환자들이 막 건의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조현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현증 치료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현대까지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도파민 분비 과다설, 대뇌 흑질이라는 곳에서 호르몬 뇌세포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파민 분비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과소 분비가 되면 파킨슨이 되고, 과도 분비가 되면 조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밝혀진 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이걸 이제 증상 위주죠. 현대의학에서도 이걸 뇌를 치료한 것이 아니고 정신이 막 과도 흥분하고 뭐 하니까 그걸 억제시켜주는, 신경 억제시켜주는 그 약물을 이제 투여해가지고 잠재워주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지. 그래 근본 치료는 안 돼. 그래서 조절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조절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예요. 치료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절이 돼요. 몇 년 정도는 약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약물로 통제가 안 되는 시점이 온단 말이지. 그때 되면은 사람도 이제 바보처럼 되고 약물에 이제 지배당하고 오히려 약물에 의해서 이제 더 생활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을 적절하게 뭐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쓰면서 뭘 해결을 하려고 해야 돼. 이거는 딱 끊어가지고 해결해 다겠다 하면은 그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 약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완화시켜주는 완화 방법, 완치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완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뇌 문제는 뇌세포 문제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근데 이거는 이제 조현증 환자는 영적인 것하고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비그레하고 또 중복돼가지고 같이 이런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문제도 결국은 뇌세포 문제이기 때문에 뇌에 산소를 잘 공급해주고 뇌세포 치유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중추신경을 잘 이완해주고
또 복부도 잘 풀어주고, 또 식이요법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독소가 안 쌓이도록 해주고, 이 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본 원인은 내 세포 문제지만 환경 문제가 더 커요. 스트레스 요소. 그러니까 고3이라든가 학생 중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된 분들도 있잖아. 스트레스 때문에. 또 지속적인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가 조건적인 사랑을 갖는 것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 하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은 강박증에 걸리는 거예요. 맨날 기대만 하고 자식한테. 너는 떨어져도 좋아. 잘못해도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편할 텐데 점수가 좀 떨어지면 왜 떨어졌느냐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본인은 최선을 다한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자식들은 지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해보려다가 실패해. 항상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치유약인데 우리에게 이제 오는 한 분이 있어요. 온 환자 한 분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현증 때문에 뭐 약물도 먹지만 집에를 못 들어가. 그러면 원래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자기 그 뭐 삼촌집에서 좀 있다가 거기서 오늘 적응하다가 또 나중에 삼촌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또 생각해가지고 또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가 있냐면 뭐 찜질방 이런데 전력 근무래. 이제 그래가지고 가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좀 강박증이 좀 있는 모양이야. 아버지도 자식을 왜 그 애가 원래 공부를 잘했대요. 너무 기대가 많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래. 아버지가 강박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조언을 했어요. 이 애를 치료하고 하려면 이렇게 바꿔라. 무조건적 사랑으로 한번 실천해봐라. 이거는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경학과 어떤 교수분이 이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조현증 환자를 치료한 책이 있어. 책. 국제 학술지에도 많이 발표를 했어. 근데 이분의 그 정보를 듣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치유한 사례가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내가 권유를 해, 이거를. 이게 진짜 타당하다. 그래서 엄마한테 진실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는데 그 말을 탁 받아들이더라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실천을 하더라고, 엄마가. 절대 잔소리를 안 하고 옛날 같으면 잔소리만 안 하는데 뭐든지 그냥 두들겨주고 막 나중에는 여기 같이 엄마가 오잖아요. 오면은 엄마 팔 베고 누워있어. 애가 큰 애가 한 30대 다 돼간 애가 등치도 한 100kg 넘어요. 키도. 엄마는 조그만 한데 엄마가 계속 이제 안아주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 갈수록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따로국밥이었어요. 오면은 따로국밥. 엄마는 저기 앉아있고 아들은 여기 있고. 나들은 너무 다정스러워가지고 항상 피부 접촉을 하고 있어. 보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또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찜질방에 헤매다가 집으로 들어간 거야. 이제 얘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도 되겠다고 이제 그랬대. 아들이 집에 들어가갖고 온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외관성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아버지가 아직도 못 맞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가시방석이래. 이제 아버지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뭐 더 믿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 문제는 앞서도 강의 한번 한 적 있죠. 부모 문제다. 그 집을 한번 조사해보면 나와 답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있단 말이지. 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잘 키워보려고 하는 욕심이겠지만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6세 이전에 교육이 딱 돼버리면 돼요. 6세 태아부터 교육을 해야 돼. 자녀를 잘 키우려면 6세 이전까지 다 형성돼 버려요. 태아부터 진짜 6세 이전에 무의식으로 완전히 확 고정을 딱 시켜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별로 없는데 6세 이전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 부부 싸움을 많이 했거나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커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고쳐져? 형성이 돼버렸는데 이게 죽어도 못 고치지. 그래서 이제 고치려면 무조건적인 사상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면서 무의식을 하나씩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강압적으로는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도 못 고쳐. 여러분 고칠 수 있나요? 지금 뭐 40, 50대 돼도 여러분들 분노 조절 하나 못 해갖고 지금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난리인데 지금 못 고치잖아. 그런데 자기도 못 고치는데 아들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나서 또 남편을 고치겠다고 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진짜 불가능한 거라고. 내 자신부터 바꿔야 돼, 나 자신부터.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태양이 눈을 녹이듯, 그렇죠? 얼음을 녹이듯 지속적인 사랑을 한번 해봐.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뭘 상징해? 자비란 말. 끊임없이 주는 거.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은, 그 태양은 뭐 개미한테도 주고, 뭐 돼지한테도 주고, 또 북한 김정은이한테도 주고, 푸틴한테도 간다. 똑같이 준다고. 그렇죠? 전쟁 범죄자한테도 간단 말이죠. 그 자비심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게 자비심이야.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자기 가족한테만 자비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마음이 돼야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어. 깨달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거는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진짜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이 이거예요. 이걸 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이거 없으면 행복이 없어. 다른 사람을 내 어머니처럼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어머니였단 말이야. 전생 가보라고. 다른 생각 아무리 해봐야 이게 안 되면은 뭐 괴로운데 어떻게, 여러분 괴로움을 없애려고 수행하는 건데 자꾸 분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지금 저현증 환자를 집 나간 아들을 집까지 불러들이고 좀 많은 그 효과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눈에 띄도록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고 있어요, 현재.